안녕하세요. 저희 수학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종 시험을 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교 입학을 전제로 하는 SAT 시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SAT라고 해서 꼭 미국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SAT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되게 그러죠. 일반적으로 시험은 얼마만큼 빨리 문제를 푸는가 하는 그 속도 테스트의 성향이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정도 어려운 문제도 학생은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대체 추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문제 A를 한번 읽어봅시다. If you read a question like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16 miles per hour from city A to city B and drive back at an average speed of 40 miles an hour from city B to city A. What is your average speed for the round trip?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How do you answer to it?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 A에서 B까지 갈 때는 60마일로 운전하고 올 때는 40마일로 운전했다면 그 왕복 주행의 평균 속도는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거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하는 걸 묻는 성향의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많은 학생들은 이걸 읽었을 때 아니 이것도 문제야 하면서 50마일 per hour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나 이번에 시험 잘 쳤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상 점수를 바꿔보니까 자기 생각보다 달라. 왜 그랬을까? 자, 50마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 문제는 평균 속도를 묻는 겁니다. 어떤 평균 속도? 왕복 운행에 대한 평균 속도. 그러면 시리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응?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거리의 그 소모한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왕복은 2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소비한 시간은 D 오버 6가 됩니다.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죠. 그래서 거리 나누기 속도. 올 때는 D를 40마일로 운전했어요. 이 공식이 세워집니다. 금방 쓸 수 있죠. 그리고 계산을 해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위에도 D가 있고 여기도 D가 있고 이걸 공동 분모를 구해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이 값이 48로 나와요. 그래서 48이라는 초이스가 눈에 약간 덜 띄는 초이스 A, B, C, D 오지선단 문제 중에서 B에 놓고 이 50마리라는 걸 눈에 잘 띄는 C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거 속임수로 48이라는 걸 넣어놨구나 하고 학생들은 쉽게 내가 거기 속나 하면서 50마리를 딱 적죠. 그러나 정확하게 공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48. 그렇게 한 사람은 맞는 답이 되죠. 그런데 대개 보면 이거 수학 문제를 많이 훈련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봤을 때 이걸 공식을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아니 50마일과 40마일의 평균은 60과 40의 평균은 50이지 하고 당연한 것처럼 썼는데 틀렸어.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다루면서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For the questions 2, 4, 6, 8, 3, quantity 29. 이거는 진짜 스피드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24683, 24683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에 곱하는 거야. 그러면 29와 71이야. 그러면 이걸 약분하기 위해서 꺼내면은 29와 71만 남아. 그러면 이 정도는 마음속에서 속셈으로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9와 71은 뭡니까? 그러면 노트에 따로 적지 않더라도 29와 70은 100이에요. 다시 말해서 24683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공 2개 더 붙이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읽는 순간 24683, 24683 똑같은 값이네. 그리고 곱하기 29, 71이네. 그러면 이거 100이니까 공 2개 붙이네. 그 시험 칠 때는 이거 불과 한 1초 내지 2초 만에 답이 탁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빨리 푸는 문제인데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 처음에 보통 예를 들어서 한 50문제 중에서 처음에 한 20문제 정도는 이런 그 스피드 문제를 준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 하나하나 풀면서 보니까 평균 50문제 50분을 주어졌을 때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한 1분 했거든. 그럼 20문제 하고 나서 보니까 20분밖에 안 지나서 시간 충분하네. 그러면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왜? 뒤에 한 5문제 정도는 적어도 4분 내지 5분 정도 소비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대개 그 마지막 문제로 배열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런 쉬운 문제를 1분 그대로 소모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면 도저히 모자라지. 그러니까 800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길어야 10초야. 왜? 답 얻는데 2초 내지 3초. 그 다음에 그 정답 해가지고 동그라미 까맣게 칠하는 게 있죠. 거기에 한 6초, 7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10초 정도에 끝내야지. 이거를 1분 정도 풀어놓고는 한번 시험 될 거 아니네. 그럼 큰 오산이죠. 자, 여기 이제 그걸 막혀놨어요. If you don't get the answer right after you read the question, like in 2 seconds or 3 seconds, you may not get perfect score in SAT1 Math. Then how fast?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제를 읽는 순간 거의 동시에 답이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하더라도 2초나 3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은 어떤 시험에서든지 만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문제 C입니다. When you left home, you saw the minute hand and the hour hand overlap between 3 and 4. And when you come back home, you saw the minute hand and the hour hand overlap between 5 and 6. How long were you out of home?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집을 났을 때 보니까 3시와 4시 그 사이에서 그 분침과 그 시간침, 그게 일직선을 이루어져 있어. 일직선을. 딱 오버랩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집을 나갔어. 그리고 적당히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에 오니까 다시 이번에는 5시하고 6시 그 사이에서 분침하고 그 시침이 딱 일직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간, 몇 분, 몇 초 동안 집을 비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신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가는 거니까 다른 문제들을 많이 리뷰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답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비디오를 중단하고 공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시침과 분침이 뭐 일직선에 했다 이런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침과 시침의 속도는 시침이 3에서 4,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 움직일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분침은 시침보다 12배 빨라요. 12배 빠르다고. 그리고 시계에서 3시와 4시 사이에 초침과 시침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하면 안 돼. 12시, 항상 12시에서부터 시침과 초침이 그 시간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이 분침이 이까지 움직이는 걸 X 디그리라고 보면은 시침은 3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12에서 3까지는 90도야. 그러면 요 각도를, 동일한 각도를 분침이 옮긴 거하고 시침이 옮긴 거를 쓸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분침이 간 거를 X라고 하고, 그럼 시침은 어떻게 되느냐? 시침은 결국 90도 더하기 X 디바이드 바이 2가 되죠. 왜냐하면 시침은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한 칸밖에 못 가. 여기 시계는 12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침을 한 번 갔다는 얘기는 분침이 12시간 간격을 돌 때 갔으니까 12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출발점이 달라. 3에서부터 출발했어. 그러면은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시와 4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을 이루는 그 정확한 시간을 시간, 분, 그리고 초까지 이런 문제를 물을 때는 반드시 초까지 묻습니다. 초를 이거노 하면은 뭐 대충 몇 분 정도 된다. 그 눈이 정확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몇 초까지 답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같은 방법으로 5시와 6시 사이에서도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직선을 이루고 있느냐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차이를 빼면 집에 나가 있는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거는 예비 문제입니다. Preview lecture. 자, if a deloading machine produces X unit of deloadings every 4.5 minutes, how many units of deloadings does the machine produce in K minutes? In answer in terms of X and K. 무슨 얘기가 하면은 디로딩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자, 특히 이 문제를 조금 변형시킬 때는 이상한 용어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뭐지 하면서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묻는 문제만 읽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4.5분마다 X 유닛을 만들면 K 미닛 동안은 몇 개를 만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당 개수에다가 몇 분 동안 했느냐 하는 걸 곱하면 바로 그 개수가 나오죠. 자, 해보세요. 비디오 중단하고 해보세요. 이 문제 10초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 10초 이상 걸리면 만점 못 받아요. 한 30초 지났죠? 자, 그러면 돌아옵시다. 4.5분 만에 X 유닛을 했다면은 매분 X 나누기 4.5 유닛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분당 유닛이라고. 그 분당 유닛이 나왔으면은 그냥 number of minutes를 곱하면 돼. 그래서 답은 KX over 4.5라는 초이스가 있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오지선다 중에 하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If an ELILA machine produces T unit of ELILA every n minutes, how many units of ELILA does the machine produce in H hours? 자, 지금은 n 미닛 동안 T라는 개수의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면은 H hour 동안에는 몇 개를 만드느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보는 분당 하면서 주고 문제는 시간 단위를 줬어. 그럼 이때는 이거를 잊지 말고 분으로 고쳐야 돼. 자, n 미닛 동안에 t 유닛을 하게 되면 분당 몇 개를 하죠? t 나누기 m이라고. 그러면 h hour n은 몇 분이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빨리 안 잡히면은 숫자로 바꿔놔봐. 예를 들어서 2시간. h가 60 곱하기 h 미닛이 h hour에 있구나. 그럼 이거 그냥 곱해. 그 오지선다를 보면은 이렇게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걸 또 곱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걸 간단하게 줄일 생각하지 말고 선택을 먼저 봐. 이게 바로 좀 그냥 곱하고 이게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빨리 곱해가 60th over m이라는 선택이 있는 것을 뽑으면 됩니다. 자, 문제 3입니다. If the area of a rectangle with length 5n and the width 2m is q, what is the length of a rectangle with the width 3m and the area 4q? 자, 이것도 직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길이는 5n이고, 넓이는 2m입니다. 그때 이 넓이를 q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넓이가 3m이고, 이 넓이가 3m이고, 에어리아가 4Q인 경우 그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양변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곱해보면 이거는 10man이야. 그게 Q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4Q를 물었어. 4Q라는 건 이거보다 몇 배죠? 4배. 그러면 양쪽에다가 4를 곱하면은 40mn은 4q가 나와. 자, 여기서 한 변이 3m이라 했어. 그러면 다른 변은 어떻게 찾죠? 바로 넓이에서 이걸 나누면 되잖아. 3m을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봅시다. Ivana is 2m years old in year n, and she is 3m years old in year n plus x. How old is she in year n minus x? 그러니까 n이라는 연도에 이바나는 2m이라는 나이였어요. 근데 x year가 지난 후에 이바나는 3m이라는 나이가 됐어. 그러면은 x years ago에는 x 년 전에는 몇 살이었나 이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2번, 3번 바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이 숫자 대신에 문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비디오를 세우고 한 30초 간격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해봤습니까? 해봤으면 이제 비디오를 다시 틀세요. 자, n이라는 연도에 이바나는 2m year였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x가 지나고 난 후에 3m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뭐야? n과 n 그리고 x가 불어들을 때 m이
m 하나가 많아졌잖아. 그 얘기는 x의 값과 m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n이라는 해 이 변화가 2m이었으면은 x 2year ago에는 당연히 m만큼 뺀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m years old. 그게 정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m consecutive number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m of first n consecutive numbers and the sum of last n consecutive numbers?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다루겠어요? 문자와 문자로 하면서 뭐 그 차이를 구하라 해서 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해보세요. 비디오 멈추고 30초. 풀어봤습니까? 자, 그러면 n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그럼 도대체 차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숫자를, 직접적인 숫자를 넣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문자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m이라는 말을 뭐 예를 들어서 한 6이라고 해보고 n이라는 걸 2라고 대충 대치시켜 보면은 자, 1, 2, 3, 4, 5, 6 6개의 consecutive number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2개와 마지막 2개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의 consecutive number, 뭐 n consecutive, 뭐 처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을 때는 항상 첫 숫자끼리 비교해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1에서 5는 4가 많아. 2와 6도 4가 더 많아. 그럼 이 4라는 숫자는 여기서 어디서 나왔지? n-n 하니까 4가 나왔어. 그러면 4가 차이 나는데 거기 몇 개가 있어? n이 2야. 두 번 그런 일이 나와. 이 숫자를 대체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답은 문자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 돼. 첫 넘버와 첫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얼마였죠? 4였어. 그거는 m-n이 각 해당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숫자들의 차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그런 게 몇 개? n개만큼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토픽은 주로 믹스처를 하는 건 무슨 얘기죠? 혼합물이죠. 혼합물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몇 프로 삼성질이 뭐 10% salt water, 뭐 suga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 믹스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인 공식이 solute over solution. 자, solute이라는 거는 그 혼합물이 있어서의 순수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으면 소금. 그 다음에 solution은 소금과 물을 합한 거. 그게 solution입니다. 이거는 항상 그 퍼센티지를 주는데 뭐 10%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 퍼센티를 넣고 소수로 바꿔. 소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퍼센트인 경우에 그 퍼센티지 오버 100으로 하면은 되죠. 이 공식을 쓰면 돼요.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우는 것이 싫다 하더라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은 rate time is distance. 다시 말해서 스피드 곱하기 그 소요한 시간을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rate 구하려면은 거리 나누기 시간 하든지, 시간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거리 나누기 그 시간당 속도. 요 두 가지 토픽을 주로 여기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프리뷰에서 5문제 했으니까 이제 번호가 6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There are 80 gallons of 8% salt water. How many gallons of salt must be added to change this solution to 10% salt water? 무슨 뜻인지 알겠죠? 80갤론에 8% salt water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 조금 덜 짜기 때문에 10% salt water, 10% 그 소금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소금을 더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더 섞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나는 강의를 계속 하지만은 왜냐하면 일일이 뭐 중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요거를 잠깐 세웠다가 해보세요. 잠깐 세웠다 해본다는 거는 그 쉬는 동안에는 이 답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웠다가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80갤론 안에 8%가 소금이다 하면은 계산이 바로 나오죠. 6.4갤런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물과 소금을 합한 거는 물론 80이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소금을 보태야 돼. 그러면 소금 양은 그대로 넣어. 그럼 솔루션도 그만큼 넣어. 그리고 난 후에 이게 10% 소금물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냥 풀면 돼. 자, 푸는 건 기본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그죠? 10 곱하기 80마이 플러스 x는 100 곱하기 6.4 플러스 x. 그래서 괄호 풀고 풀어보면은 x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40 miles per hour from your home to the school, you will be 10 minutes late, while you will be 20 minutes late at a speed of 30 miles an hour. What is the distance between your home and the school? 자, 학교에 가는데 40마일로 운전을 해보니까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어. 근데 30마일로 운전해보니까 20분이 늦어졌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풀어보세요. 비디오를 반드시 중단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20마일로 운전하니, 30마일로 운전하니까 20분 넣고, 그 다음에 40마일로 하니까 10분 넣고,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까? 여기 속도는 그 시속을 줬다고? 그리고 문제는 분으로 또 얘기했어. 그러면은 한 분은 20분 넣고 한 분은 10분 넣었다는 얘기는 10분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럼 그 10분 차이를 이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30마일로 갈 때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20분 늦어졌어. 이거를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30마일로 했을 때 소용되는 시간은 이겁니다. 그리고 40마일로 운전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이겁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10분. 여기서 10이라고 말을 써버리면 완전히 틀린 답이 나와요. 왜? 이거는 시속으로 줬기 때문에 답은 반드시 시간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은 10분이라는 분은, 10분은 1 over 6가 되잖아요. 그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10분은 6분이라고. 그럼 이렇게 공식을 세우고 풀면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비디오 중단하고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게 똑같은 풀이로 했으면은 뭐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8번입니다. What's the average speed for the entire trip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n miles per hour from your home to school and at the speed of n miles per hour from your school to home? 자,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문제 유형을 다룰 때 해봤던 문제죠. 자,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n 마일 per hour로 달렸고 속도가 올 때는 n 마일로 했어. 그럼 평균 속도는 뭡니까? 왕복 평균 속도는 뭐냐? 비디오를 중단하고 해보세요. 아마 한 30초면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해봤죠? 자, 그러면은 해본 문제와 이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문제는 왕복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거리 나누기 전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왕복이니까 한 거리를 D라고 define 하면은 왕복 거리는 2D가 되죠. 그러면 한 거리를 D라고 했으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D over M이 되고 올 때는 D over N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은 전체 거리 나누기 이게 전체 시간입니다. 이걸 풀어보면은 답이 나와. 그렇죠? 자, 이거 풀 수는 있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1 이상만 했다면. 뭐 하기 전에도 물론 국민학교에서도 이거 약분하고 하는 게 있죠. 단지 틀리는 거는 이제 문자가 섞여 있다는 거.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어. 뭐 공동 분목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곱해주고 해보세요.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6 cows produce 6 cans of milk in 6 days. In how many days can 12 cows produce 12 cans of milk? 자, 여기서 6마리의 소가 6일 동안에 6캔의 우유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2마리 소가 12일 동안에는 얼마 동안에 12캔의 밀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666, 12, 12, 12 얼마나 간단해요. 답이 10이라고 그냥.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틀렸죠. 자, 이거는 이제 RTD 문제예요. 소가 얼마를 소요해서 얼마를 생산한다. 그 얘기는 자, 먼저 해보세요. 비디오 중단하고 다 해봤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6C 카우가 문자를 꼭 넣어야 돼. 이거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뭔데 이게? 소다 말 소. 6C라는 걸 소. 그 다음에 6D가 어떻게 했다고? 6 can of milk를 만들었어. 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토브 M을 토브 C가 얼마 만에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퀘스천마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나눠주면 돼. 그렇죠? 자, 여기서 6M이 뭐였죠? 6M은 6C, 6D였다고. 그러면 12M은 반드시 이거의 두 곱이겠죠? 그러면은 곱할 때는 하나만 곱하지 둘 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M을 C로 나눌 수 있는 같은 문자로 바꿔줘야 돼. 그럼 6M이 이거니까 12M은
2 of C, 6D. 여기서 2 of C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6D가 나오잖아. 그러면 답은 6D야. 2 of D가 아니에요. 그 직접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6D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There are 50 gallons of 8% salt water. How many gallons of water must evaporate to change the solution to 10% salt water? 자, 50갤런에 8% salt water, 소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덜 짜. 조금 덜 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을 애다 하면 되는데 소금이 없어. 그럴 때는 물을 조금 증발시켜버리면 소금이 짜지겠죠. 그 왜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문제를 할 것인가? 아까 그 소금 애다 하는 경우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조금 다르겠죠. 비디오 중단하고 해보세요. 비디오 중단했죠. 비디오 중단 안 하면은 내가 풀이해 놓은 걸 바로 보게 되니까. 그 컨닝이에요, 컨닝. 자, 문제를 읽는 순간 비디오 스탑을 할 때 바로 해야 돼요. 자, 50갤런 안에 8%가 소금이라면은 5, 8이 40 해가지고 4갤런이 소금이겠죠. 그리고 그 소금물 전체는 50이라고. 자, 그러면은 소금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량이 줍니까? 소금은 안 따라나가지. 물만 줄지. 그래서 이게 10%로 변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곱해가지고 X를 바로 풀 수 있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건 이제 그냥 한 번 더 노트를 해본 거예요. 혹시 아까 내가 말로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비디오를 중단하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비디오를 중단하고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If you mix 40 gallons of 12% salt water and 60 gallons of 16% salt water, what percent salt water do you get? 비디오 중단하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그럼 돌아오세요. 40갤런 안에 12%가 소금이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퍼센트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소금량을 구하고 난 후에 전체 소금물을 나눠주면은 새로운 퍼센티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몇 퍼센트 소워가 나오느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40갤런 안에 12%가 솔트였다면 소금량은 40 곱하기 0.12 하면은 4.8이 될 거예요. 요 속에 있는 소금량이라고 해. 그러면 60갤런에 16%다. 그러면 16 곱하기 0.16 곱하기 60을 하면은 9.6이 되죠. 그러면 9.6 갤런이 여기에 있는 소금량이라고. 그럼 이 전체 소금량에 내가 혹시 계산 잘못했으면은 고치세요. 난 이거 속셈을 한 겁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전체 소금물은 40과 60을 합하면 100이 됐어. 아, 다행히 여기 분모가 똑같아. 그러면은 분자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X는 바로 이걸 더해버리면 답이 나와. 그러면 새로운 퍼센티지는 이 경우에 아마 거의 12와 16 그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풀어보면은. 대충.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들어봅시다.
There are 50 gallons of 5% salt water. How many gallons of water must be evaporated to change the solution to 8% salt water? 이거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찜찜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50gallon 안에 5% 같으면은 2.5죠.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 50인데 X양이 증발해야 돼. 뭐를 하기 위해서? 8%를 얻기 위해서 곱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There are 200 gallons 5% salt water. How many gallons of salt must be added to change the solution to 8% solution? 자, 5% 소금물이 200gallon 있는데 이건 좀 덜 짜. 8%로 바꾸려면 소금을 얼마나 섞어야 되느냐. 중단하고 공식을 세워보세요.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풀이한 게 바로 보이니까 큰일입니다. 자, 했죠? 중단하는 시간만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었다고 하고 봅시다. 200갤런에 5%가 솔트면은 200 곱하기 0.05 하면은 10이 될 거예요. 10. 그리고 솔루션은 200이라고. 여기에다 소금을 더하면 소금 양도 늘고 솔루션도 늘어. 그러고 난 후에 이게 8%가 되는 겁니다. 이거 8입니다. 푸세요.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푸는 거는 시간상 저는 못합니다. 저 다음 문제. There are 100 gallons 5% of water. How many gallons of solution must be replaced by 30% salt water to change the solution to 8% salt? 얼마만큼을 replace 해야 된다는 양은 똑같은 양을 퍼내고 똑같은 양을 다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갤런의 솔워터인데 그게 50%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례를 중단하고 해보세요. 비례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풀이한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큰일이에요. 중단하세요. 풀고 난 후에 돌아오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 100갤런에 5%니까 5갤런이 소워터예요. 여기에서 100갤런. 퍼내는 양이 있는데 퍼내는 양이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X만큼 줄어요. 근데 소금은 얼마나 줍니까? 5%니까 0.05X만큼 소금이 준다고. 그렇죠? 당연히. 자, 이 소금물에서 X갤런을 퍼내면은 물은 바로 X만큼 줄지만은 소금은 0.05. 요거는 소수예요. 0.05만큼 준다고. 그리고 똑같은 양을 다시 넣어서 똑같은 양을 다시 넣으면은 솔루션은 그만큼 늘고 소금은 이거는 이제 30%니까 0.3X만큼 늘어나. 그랬더니 이게 8%가 됐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없어졌고, 그러면 100과 100은 같아졌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equal to 8 해가지고 풀면 돼.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계산은 직접 하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There are 50 gallons, 10% salt water. How many gallons of water must be added to change the solution to 8% salt water? 자, 아까 벌써 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는 지금 벌써 한 3번째, 4번째 되죠. 중단하고 해보세요.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자, 풀어서면 이제 오세요.
50갤런 중에서 10%니까 이거는 5갤런. 솔루션은 50입니다. 이게 이제 10% 너무 짜. 그러면 물을 섞으면은 소금 농도가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물을 더 보탤 때 소금량이 넣습니까? 안 넣는다고. 그러면 이 물량은 늘어나죠. 그랬더니 이게 8%가 됐어. 그냥 X로 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식만 알면 금방 나와요. 바로 풀면 돼. 자, 다음 문제. If you mix 130 gallons of 10% salt water and 70 gallons of 20% salt water, what percent salt water do you get? 자, 130갤론의 10% 소금물과 70갤론의 20% 소금물을 섞으면은 몇 퍼센트 소금물이 나오느냐. 비도 중단하세요. 빨리. 자, 다 풀었습니까? 그러면 공식을 세우세요. 10% 소워터가 130갤런이 있다. 그러면 소금량은 13입니다. 여기에다가 70갤런에 20% 소워터, 70갤런 중에서 20%가 소금이면 이거는 14가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70만큼 늘어나고, 그러면은 몇 퍼센트 소워터가 되느냐. 자, 빠른 계산을 위해서 특히 시험에서 긴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되게 이런 쉬운 숫자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 경우가 많아요. 130에 70 하면 200이라고. 200은 이게 2배니까 이거와 이거를 양쪽에다가 여기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이게 분모가 같아졌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풀면 돼. 여기서 퀘스천 마크만 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3 플러스 14는 2 퀘스천 마크이라고. 자, 아까 한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노트로 적은 겁니다. 속도를 구하려면은 간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을 구하려면은 거리 나누기 속도. 물론 전체 거리를 구할 때는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두 값을 곱해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뭐 꼭 두 개가 아니고 뭐 세 개를 곱하는 경우는 뭐 두 개 곱한 값을 하나로 보고 또 딴 거를 곱해가지고 전체 값이 나온다고 보면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게 되거든. 여하튼 곱해서 어떤 값이 나왔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든지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 많이 강의를 했는데 혹시 노트가 필요하면 여기서 중단시키고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것도 같은 겁니다. 뭐 비디오는 중단하면 되니까 여기 뭐 굳이 오래 내가 중단할 필요가 없죠. 시간도 없고. 그 다음 문제 17로 가봅시다.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40 miles an hour from your home to school and at an average speed of 60 miles, 이건 아까 했던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돌아가서 해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40 miles an hour from your home to school and the average speed of 20 miles from home to school, what's your average speed? 똑같은 문제죠. 그냥 호목이다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19번. A pilot plans to make a flight from airport A to airport B, which is 600 miles apart from airport A.
자, 에어포트 공항 A에서 공항 B까지는 600마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럿가 5시간 만에 이 전체 거리를 가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는, 자, 읽읍시다. 600 miles from airport A to B, return to airport A. 그러니까 오고 가고 왕복하는데 5시간 걸렸어. But at what speed does the plane have to fly? The speed of wind from airport A to airport B is 50 miles an hour. 자, A에서 B로 갈 때는 바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바람 힘을 입었죠.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 바람만큼 비행기 속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왕복을 하다 보니까 그 뭐 공항에서 뭐 쉬고 이런 거는 다 이거는 하세요. 그냥 갔다가 바로 거기서 딱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비행기의 속도는 뭐냐 이거거든요. 자, 비디오 중단하고 공식을 세우세요. 30초 드립니다. 비디오 중단하지 않으면 커닝이 됩니다. 자기 실력 연마를 하는 거니까. 자, 했죠. 갈 때는 600마일을 바람의 힘을 입었으니까 비행기의 실제 속도는 x 플러스 50가 되고, 올 때는 그 바람으로 방해를 받았으니까 실제 속도는 x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근데 갈 때와 올 때 전체 시간을 합하니까 5시간이야. 자, 푸는데 문제 있어요? 그냥 그 공통분모 구하고 해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풀어보세요. 자, 20번. A plane left Riyadh Airport at 3 p.m. flying south at an average at a rate of 200 miles an hour. At 4 p.m., another plane left the same airport flying south at the rate of 300 miles per hour. At what time did the second plane overtake the first plane? 자, 비행기가 리야드 공항에서 3시에 남쪽으로 달리는데 속도가 200마일이었어요. 시간당. 그리고 다른 비행기가 4시에 그 똑같은 공항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달리는데 속도를 300으로 달렸어. 그러면은 몇 시에 그 두 번째 공항이 두 번째 비행기가 먼저 간 비행기를 따라잡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비디오 중단하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고 돌아온 걸로 생각합니다. 3시에서 4시까지 같으면은 몇 시간 동안 4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시간을 더 보냈다고 보면, 그러면 이 먼저 간 거는 벌써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갔으니까 200이 되고 여기서부터 X 시간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시간은 4시에는 제자리였어. 그러니까 간 거리가 없어. 그러면 0이야. 여기에서 300 속도로 X시간까지 갔어. 그랬더니 리야드라는 점에서부터 두 비행기가 같은 지점에 있을 때 서로 만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를 풀면 돼. 뭐 0은 사실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이제 형식상 적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300에 200을 빼면 100, 100x가 200이면 x는 2가 나오니까 6시에 만났다. 그 얘기예요.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An airplane made a flight of 2,000 miles in 5 hours. 2,000마일을 5시간에 갔어요. During the first 3 hours of the trip, it had a good weather. It then ran into bad weather, which decreased its rate by 75 miles per hour for the rest of the flight. Find the rate on each part of the flight. 자, 2,000마일을 가는데 처음 3시간 동안은 날씨가 좋았는데 나머지는 날씨가 안 좋았어. 그래서 그 비행기 속도가 75마일만큼 준 상태에서 날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 처음과 나중에 그 속도를 구해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0마일 중에서 X마일은 좋은 상태에서 갔고 그 스피드 거리니까 D를 합시다. D 그거를 X마일로 달렸어.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그리고 나머지 2,000마일 했는데 X를 D만큼 이미 날았어. 그러면 D를 빼야 되잖아. 나머지 거리는 이 속도에서 75만큼 불리한 상태로 날았어. 그게 2시간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D over X는 3니까 D는 3X야. 그럼 여기에다가 3X를 바꿔 넣고 그러면은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럼 풀 수 있죠. 게임 오버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10 miles an hour from your home to Cambridge, you will be 5 minutes late. If you drive at an average speed of 20 miles an hour, you will be 10 minutes late. What is the distance from your home to Cambridge? 자, 비디오 중단하고 풀어보세요. 자, 들어봤죠? 이거는 문제가 미스테이크 있어요. 10마일을 달렸는데 5분 넣었는데 20마일을 달리니까 10분 넣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뭐가 지금 미스프린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요거를 아마 한 40이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미스타이핑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하고 넘어갔어요. 자, 지금까지 참고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